네, 8월 13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 없기를 그야말로 안전 또 안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비 피해 없기를 가장 기원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는 매우 무더운 상태이고요. 매우 습합니다. 특히 거리에서 밖에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특히 좀 오늘 좀 시원하게 습하지 않게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우리 늘 일하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장 기자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해서 제 마음이 벌써 먹먹하기도 합니다. 자, 내란숙의 윤석열 그리고 그의 부인 김건희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초유의 사태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김건희 씨가 자정 넘어서 바로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과정 여러분들 함께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김건희의 구속영장이 집행이 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우선 보면서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특검은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였고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김건희 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네,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온갖 거짓말, 명품과 관련된 모든 거짓말이 결국 김건희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에 따르면 로비스트이자 법조 브로커인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모두 16가지 플러스 알파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지요. 건국 이래 가장 죄가 많은 여성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구속의 결정타는 역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품 반 클리프 목걸이 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에게 직접 건넨 진품 목걸이와 그리고 사돈댁에 숨겨놓았던 모조품 목걸이를 동시에 법원에 제시하면서 사실상 김건희 씨의 논리를 박살냈다라고 하죠. 그러자 김 씨가 돌연 나는 아프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이른바 감성팔이를 했었다라는 연합뉴스의 보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대중 앞에 서면 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라고 한껏 자신을 낮추었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권력 후면에서 그녀가 저지른 범죄 행각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그 내용은 추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클리프 목걸이가 그 거짓말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걸이 받으신 거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법정에서조차 김건희 씨는 외마디로 말했다고 하죠. 아닙니다. 목걸이를 받은 바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특검팀에 자수서와 그리고 진품 목걸이를 실물을 특검에 이미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자녀가 셋 있는데요. 딸만 셋입니다. 딸 가운데 막내딸 이도희 씨가 검사 출신이고요. 그녀의 남편이
판사 출신입니다. 둘째 딸 사위도 판사입니다. 그리고 큰딸 사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성근 그 유명한 검사 출신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차관급 인사를 지낸 바로 법조인 가족입니다. 가족회의에서 어떤 결정했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제대로 진술을 해야 싸게 끊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봉관 회장이 진품 목걸이와 자수서를 낼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김건희가 허를 찔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조차 거짓말을 하니 증거인멸 혐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김건희 씨는 엄청난 트릭을 걸어놓았죠. 바로 특검팀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사돈댁에 가짜 목걸이를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때 가짜 목걸이를 숨겨놓고 오빠가 뭐 가져갔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전에 엄마 주려고 홍콩에서 모조품 목걸이를 구매해서 엄마에게 주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빌려다 썼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죠. 그에 앞서서는 500만 원 이하의 금품, 귀금속에 대해서는 공직자 가족이 모두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바로 또 이것은 지인에게 빌렸다. 스페인에 있는 지인, 국내에 있는 지인. 그래서 결국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 그 민간인 1호기를 샀던 신모 씨를 의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아니었고 실제로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신의 사위 인사청탁 그리고 또 하나는 당선 축하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건넨 선물 또한 인사청탁용 뇌물이었다. 이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늘 거짓말을 하면서 숨었죠.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온갖 명품 뇌물을 챙기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하고 동시에 주가 조작으로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면서 공당의 공천 사무에까지도 개입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양평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에 개입을 했겠습니까?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중죄를 지어놓고도 본인 늘 이렇게 말하죠. 잘 보이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학력 위조, 경력 위조 했었다. 그냥 봐달라. 이런 식이었죠. 결정적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그 순간 그녀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결국 남편 윤석열이가 다 한 거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자신의 범죄 행각을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를 쓰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자승자박 걸려든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선 후보 시절 했던 개사과와 같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 에코백 안에 명품백을 넣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행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그녀의 그런 것을 참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야 대한민국의 역사가 한 페이지가 또 마무리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섣부른 예측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가 벌일 행각은 너무나 뻔하다 생각합니다.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분명히 아플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는 아플 것이고 그리고 아산병원에 또 입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과일 먹는 장면이 어느 언론에 또 포착될 가능성, 개연성은 여전히 엄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되겠죠. 과거 이명박이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나에게 또 사면 복권의 기회가 온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깨몽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정치권은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국민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과연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까요? 정의로운 통합, 원칙 있는 통합, 이재명 정부가 늘 내세우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통합의 그 정신에 합당한 조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경제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건희 회장 풀어준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집니까?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재벌 총수 풀어준다고 한국 경제 좋아지지 않듯이 김건희,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 풀어준다고 해서 국민통합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올해 8.15 광복 80주년이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의로운 통합, 의로운 역사의 항해를 위해서라도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은 절대로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끝으로 대한민국은 사회 대개혁으로 진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롭게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진정한 대동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특검팀의 김건희 교수와 관련된 의혹을 어떻게 소명할 계획이십니까?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수국이나 의혹에 대해서 입장 없으십니까?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경제 공동체 관계 인정하십니까? 특검 측에서 연락 받으신 거 있을까요? 얼마 관리하셨습니까? 엄청 잘하는 국민들 다 고생시켰던 분. 양심이도 고개 좀 하십니까? 우리가 사람 새끼나 거기나 윤상제랑 똑같은 놈이에요. 운동하는 게 좋아요. 모든 거 다 풀어주십시오. 모든 거 다 얘기해 주세요. 임예성 씨, 특검 가서 뭐라고 소명하실 계획이세요? 얘는 수개범과 함께한 김혜성 씨 다 부세요 이제. 자 이제 다 부세요. 김건희의 집사 IMS 모빌리티의 김예성 회장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뭐 본인 스스로 집사라는 말 자체가 불쾌하다. 집사라는 말부터 쓰지 말아달라. 그리고 또 자신은 제2의 최순실이 아니다라고 KBS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날 귀국을 해서 무언가 털어놓을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언론의 예측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권 만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귀국한 사람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김예성 씨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서 출국한 것처럼 한국일보, KBS 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MBC가 베트남 현지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는 최근에 나갔고요. 그리고 그의 자녀 두 쌍둥이 아들은 본인이 머물던 5성급 호텔에서 약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요,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집사 김혜성도 마찬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범죄자들이요, 본인의 죄를 면탈하고자 유리한 방향으로 본인 스스로 말을 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은 늘 꼬리표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앞다투어서 취재를 통해서 진실을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은 절대로 수사기관 앞에
잘못해서 통용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혜성 씨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자본 잠식 상태였던 본인의 회사에 국내 굴지의 기업들 대체로 어떻습니까? 민원이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민원이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무려 184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도록 했다. 이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이 가운데 46억 원가량을 김 씨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으로 빼돌려서 사용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중에 일부가 김건희 씨에게 흘러갔을 개연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요. 아마도 조만간 김혜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 스스로 이런 주장합니다. 나는 김건희 씨에게 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에게 혜택을 받는지 김건희 씨 때문에 희생양이 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가의 국제학교를 보내고 그죠?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이 넘는 돈의 투자금을 받고 이게 평범한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관련된 사실은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 김 씨가 어제 오후 4시 25분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호치민발 비행기는 오후 5시 9분께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입국장에 김예성 씨가 나타난 시각은 오후 6시 10분경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취재기자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림에 같이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 보시면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 나왔습니까? 이 취재기자들의 동선이 상당히 꼬였는데요. 원래는 나오기로 약속했던 오른쪽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취재기자들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타난 김혜성 씨 앞서 목소리 직접 들으셨지만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기자들의 수만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취재진이 너무 많아서 김혜성 씨가 공항을 빠져나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라는 것이고요. 일거수일투족 취재진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로 이동하는 과정을 전방위로 다 보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현장 PD, 취재했던 이혜진 PD의 전언이었습니다. 육성으로 직접 들어서 아시겠지만 김혜성 씨 귀국 현장 주변에서 이런 육성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동설안의 국민들 고생시킨 놈. 네. 이건 제가 욕설이라서 옮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가 사람이냐 땡땡땡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시민들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공분이 큰 범죄 혐의자의 입국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혜성 씨는 특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서 압송이 됐고요. 지금 이 순간 아마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이 김혜성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속속들이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게이트뿐만 아닙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수많은 집사들이 있죠. 이종호 기억하시죠? 바로 최혜병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의 뒷배로 의혹을 받고 있는 어떤 집사라고 해야 됩니까? 도이치 집사라고 해야 됩니까? 등등의 집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품으로 발목이 잡힌 김건희가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집사 게이트는 물론이고 본인과 관계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입을 벌려서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대목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김건희 씨의 어떤 대목이 가장 파헤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특검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그리고 김건희 씨, 김혜성 관련된 기업들의 보험성 투자 의혹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관저 이전과 관련된 국가 계약에 어떤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입을 했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 긴급하게 들어온 속보 있어서 제가 그것도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건희 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를 총괄했던 21g에 대해서 현재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라는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총 8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팀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김건희 특검팀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서 2차례 서울구치소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김현수 서울구치소장의 이해할 수 없는 이른바 법리로 2번이나 실패를 했지요.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께서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빠르게 필요한 것 아니냐. 특히 지금 당장 뭐 인사조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징계하거나 인사조치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일종의 이제 노동조합에서 파업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1단계가 준법 투쟁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현우 씨가.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차원에서 그에게 지금 특단의 인사조치를 할 만한 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있기는 하나 지금 딱히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긴 한데요. 뭐 이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관련해서 장관의 지시를 일종의 형해화시켰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됨직합니다. 관련해서 법무부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핵심 책임자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기 때문에 김현우가 있는 한 윤석열 내란수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씨가 지금 정년이 딱 1년 남았다고 합니다. 정년이 임박한 사람이어서 사실상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로 나오고 있다고 해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취재를 더 해서 상황이 어떤지 꼼꼼히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단톡방을 만드셨어요. 직보하라. 뭘?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직보해라.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긴급 브리핑을 강유정 대변인이 하셨어요. 왜냐? 원래 토요일은 다 쉬거든요. 토요일 딱 하루 쉽니다. 기자들이. 예. 실제로 모든 분들 일터에서 뭐 주 4.5일째, 주 5일째 하고 계시지만 기자들은 사실상 주 6일째 일하고요. 열리라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타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봉지욱, 박현광, 시민보 이런 사람들 주 7일 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정말 정보가 많고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은 그런데 6일 하는데 토요일은 대체로 쉬는 날인데 쉬는 날 브리핑을 한 거예요. 강유정 대변인이. 그래서 이거 뭔가 했더니 바로 그 전날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DL건설 여러분들 대림건설 아시죠? 이편한 세상 그 브랜드로는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 비교적 신축이 아주 튼튼하고 다른 동일평형 평수에 비해서 아파트가 아주 잘 빠진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좋은 아파트 건설하는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추락사가 전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2번에 이어서 발생을 한 겁니다. 노동자가 주의했어야지. 당신이 주의 잘못해서 주의 의무 위반 아니야? 통상은 그렇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였어요. 건설노조 조합원도 아닙니다. 건설노조 조합원 조합비가 한 달에 5만 원이래요. 뭐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데 4인 생활자였다면 5만 원이 부담이었을까요? 부담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조합비도 좀 부담됐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차원에서 이분이 상황이 어떤지 경찰서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 취재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섰죠.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우리 직접 소통합시다.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거 하겠다라고 나선 거냐면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해버리자. 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도대체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왜 자꾸 일터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냐. 대한민국이 세계 OECD 11대 경제대국이면 뭐하냐. 맨날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런 노동 후진국의 오명을 가지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떳떳하게 우리는 선진국이다, 인권 선진국이다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이 나섰는데도 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톡방까지 만들어서 직접 챙기게 된 겁니다. 이 DL건설 제가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퇴근하면서 광화문 쪽으로 오는데 번듯한 건물이 경희궁의 아침 뒤에 있더군요. 자기들의 건물은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놓고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질문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가 내내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 육성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도 많이 줄긴 했는데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요. 물론 대형 참사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리고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업재해 사망,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 사는 문제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특히 살기 위해서 같은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먹고 살자고 간 일터에서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요, 우리 취재기자들은 제가 어제 조금 물어봤거든요. 대통령께서 연일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좀 기자들이 세게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가 이제 표현으로 이런 표현 일본 말이어서 기자들이 쓰는 말 중에 일본 말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 오늘 야마가 뭐야? 이게 뭐냐면 오늘 주제가 뭐야? 핵심 어구가 뭐야? 제목이 뭐야?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이럴 때는 뭐 또 당꼬라는 표현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담합배 일본 말이죠. 이런 거 좀 세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대개는 이제 출입처에서 당꼬에서는 출입처 야단치자 이제 이런 표현으로 쓰긴 하는데 이거 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는데 기자들도 좀 세게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뭐 지난번에도 또 얘기하고 또 이번에 또 얘기합니까? 한 번만 하면 됐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생명 안전의 문제,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보셨잖아요. 저도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때 오마이뉴스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때는 오마이뉴스가 상암동에 있어가지고 그 여의도에서 상암동으로 간부회의를 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YTN에서 배가 실시간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당시 이제 그때는 지금은 소통관이지만 그때는 본청 1층에 이제 정론관이라고 기자들의 이제 기자실이 있었는데 전체 부스에서 오 이런 소리가 났었어요. 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죽음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생명,
아니었습니까? 그로부터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11년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태원 참사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물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통사고, 산재 사망사고 그리고 자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돌아가신다. 이거 줄여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세게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물론 오늘 가장 큰 뉴스는 김건희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면 머릿 기사는 전부 김건희 구속으로 갔지만 물론 종합면에서 특히 이제 한겨레 경향신문은 진보 언론답게 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들은 대체로 종합면, 정치면에 뭐 물론 머릿 기사로 쓰긴 했지만 그렇게 세게 다룬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언론들이 저는 이 국민들의 죽음에 대하여 특히 산재 사망, 교통사고는 대책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산재 사망과 관련해서는 왜 이런 대책이 없는 것이냐, 국회는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정부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냐, 대통령이 단톡방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산재 사망 사고 없는 원년을 만들자고 노동부 장관을 옥죄고 있죠. 김용훈 장관 정말 괴로우실 거예요. 예, 직을 걸어야 되고 본인도 지난번 저희 인터뷰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세요. 예, 너무 간절한 표정을 제가 그 눈빛을 직접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잘 안 돼요. 현장에서. 예, 왜?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노동자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고 기술 또는 뭐 원자재 이런 거 사는 것은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거 바꿔야 되죠. 그거 바꾸자고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단톡방 만들고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 여러분 제발 이거 좀 합시다. 공무원 여러분 제발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죽어나가지 않게 우리 좀 이거 좀 합시다. 라고 애걸복걸 하고 있는 거죠. 안전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취재 편의점도 저희 제작진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터에 갔다 죽어서 돌아온다? 더 이상 김용규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관련해서 대통령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느냐? 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죠.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그런 것 같아요. 뒤집어서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공대라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들을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을 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대통령이 계속 당부하고 있지만 잘 안 되니까 약간 체념한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하루에도 몇 명씩 이렇게 죽어가는 이걸 제가 이렇게 몇 차례 얘기한다고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구조적인 문제고 뭐 건국일에 계속되어 왔던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건데 어쨌든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공화국 반드시 뜯어 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후진적인 산재공화국 반드시 뜯어 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임기 5년 내내 이재명 대통령 산재 없는 나라 만들기에 올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용훈 장관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얘기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위험의 외주화를 제일 많이 얘기한 것이 어디입니까? 노동단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보정당이었던 정의당이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입으로 위험의 외주화 얘기한 대목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새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런 인권 침해나 폭력,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 이런 것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대림동 또 중국 외교 공간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가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 이런 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면서 우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그리고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예,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 빌보드 차트 1위 한 거 여러분 어제 들으셨죠? 우리 K-팝이 전 세계 그리고 미국에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 K-팝의 나라, BTS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저희가 취재 편의점이 최초 보도했던 그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벽돌 공장에서 있었던 인권 탄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대통령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인권 침해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회면 조그맣게 다루게 됩니다. 이런 거 써봐야 언론이 써봐야 우리 애청자들이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잘 보지 않아요. 아유 또 이런 일 있지 뭐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세게 취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다. 저는 우리 국민들도 이주 노동자도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 아닙니까? 예. 예전에 우리 이 노동자들이 뭐 현대건설 노동자들 외국에 사우디에 그리고 유럽의 파독 간부 광부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차별 서러움 없었겠습니까? 예, 그런 거 다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그분들도 그거 잊지 않고 또 본인들의 나라에서 더 어려운 국가에 이주 노동자들이 왔을 때 내가 받은 대우, 내가 받았던, 내가 코리아 한국에서 받았던 사회적 대우를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좀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이 지구를 살아가는 전 인류의 좀 기본 태도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안 하니까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점점 극우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며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죠. 그러다가 119 법원 폭동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거칠어지겠습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고요. 예. 이게 서로 조롱하고 차별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이래야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그릇된 인식이 도처에 번져 있기 때문에 이 약육강식 정글 같은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이 단톡방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산재 사망, 이주 노동자, 차별 없는 국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나서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뭐 저한테 제가 이러면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친여 기자 이렇게 부르죠. 친여가 아니고요. 제가 늘 다시 한번 조중동 기자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는 친여라 아니라 친민주주의, 친민주주의, 친인권, 친평화, 친평등, 그런 기자입니다. 네, 그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